36. 성과를 낳는 이사회. 이사회 기능의 마비. 톱 매니지먼트를 감독, 조언하며 의사결정을 심사하고 나아가 톱 매니지먼트 구성원을 임명하는 기관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구성원에 관한 규정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이사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의 쇠퇴는 모든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 사실은 기업의 통치기관인 이사회가 기업의 파국에 즈음하여 문제 발생을 늘 마지막에 알게 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31년 세계적인 통화 위기와 파운드화의 폭락을 불러온 오스트리아 굴지의 은행 크레디트 안슈탈트가 도산할 때가 그러했다. 독일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히틀러의 등장을 불러온 1930년대 초 독일의 기업 도산 사태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펜 센트럴 철도회사, 이탈리아의 몬테 카티니가 파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태의 심각성이 보고되지 않았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사회가 우둔했다거나 태만했다거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문제는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제도 자체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사회는 명칭이나 법적 지위는 있지만 하나의 허구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대기업 소유권은 소수의 부자가 아닌 대중의 손에 있다. 이사회는 더 이상 소유주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유명하다거나 거래은행 사람이라거나 고문 변호사라는 이유로 또 다른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이유로 이사회 구성원에 선출된다. A사가 B사의 사장을 이사로 받아들이는 대신 B사도 A사의 사장을 이사로 받아들인다. 이사회 임원들은 기업의 별다른 이해관계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도 없다. 거래관계가 있다면 하나에서 10가지 꼬치꼬치 캐물을 뿐 불리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으며 필요에 의해 때때로 그런 척만 한다. 오늘날 이사회는 통치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치란 상근 직무다. 비상근으로는 대충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며 철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 사실 톱 매니지먼트는 처음부터 의미 있는 이사회를 바라진 않는다. 의미 있는 이사회는 톱 매니지먼트의 성과와 업적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룹을 배제하려고 한다. 성과와 업무를 알기 위하여 난처한 질문을 하며 사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사회의 법적인 책임이다. 따라서 그들은 톱 매니지먼트의 법안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사를 간단히 승인하려 하지 않는 등 제약을 가한다. 성과를 올리는 이사회는 스스로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매니지먼트에게 속박, 제약, 침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톱 매니지먼트 대부분은 이사회의 쇠퇴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한다. 그들은 이사회가 허상이 된 것에 만족해하면서 완전한 소멸을 바라기도 한다. 사실 이사회는 이미 소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의 요구. 톱 매니지먼트가 의미 있는 이사회를 육성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부적절한 이사회를 강요받을 수 있다. 강요된 이사회는 톱 매니지먼트를 지배하고 그 방향과 결정을 좌우하려 들며 스스로 톱 매니지먼트와 대립하려 한다. 기업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며 실제로 행동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라는 요구, 즉 이사회의 모든 종류의 이해집단, 흑인, 여성, 빈곤자 등을 대표로 임명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임명되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기능할 수 없다. 이들의 역할은 각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여 특별한 프로젝트와 니즈, 정책을 추진하라고 톱 매니지먼트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기업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사회에서 들은 것들을 비밀로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들의 충성은 기업이 아닌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계층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사회는 유용성을 잃었다. 이사회의 쇠퇴는 기업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톱 매니지먼트는 어떤 종류의 이사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이사회에 필요한 3가지 조건. 1. 심사를 위한 기관. 톱 매니지먼트에게는 조언해주고 상대가 되어주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 기관은 조직의 위기가 닥치면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의 중요한 존재다. 따라서 기업에는 관리를 위한 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톱 매니지먼트로 하여금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지시키고 목표와 전략을 확인시켜야 한다. 계획, 투자, 예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인사와 조직에 관해 최고 재판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톱 매니지먼트를 교체시키는 기관. 무능한 톱 매니지먼트를 교체시키는 힘은 일종의 권력이다. 사회는 대기업의 톱 매니지먼트가 무능할 경우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리고 톱 매니지먼트를 교체할 수 있는 이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대외 관계를 위한 기관. 기업은 오늘날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 전통적인 법 이론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주주나 종업원만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소비자, 거래처, 유통채널 모두가 이해 당사자다. 이들이 기업의 현상, 문제, 방침, 계획을 몰라서는 안 된다. 독일의 노동조합이나 미국의 소비자운동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로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선다. 일리 있는 요구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이해 당사자라고 믿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수많은 당사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도 그렇다.